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벤처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이제 환경적인 측면들을 좀 중요하게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먼저 이제 산업 환경의 변화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은 산업 환경과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들, 그리고 이제 기업 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자, 그리고 창업과 벤처에 대한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생활 방식 또는 이제 기업의 생존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불확실성이 큰 사회다, 시대다라고 할 만큼 환경의 변화가 급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으면은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국가도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는 그냥 돌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또는 근거에 의해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원인들이 현실 상황에서 가져오게 되어지고 현실은 미래의 어떤 결과를 유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상을 과정들을 분석하고 근거로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지만 개인은 물론 우리가 이제 기업 또는 우리가 이제 만드는 이제 창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변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환경 변화 먼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이제 역사의 흐름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새로운 문명들의 발전과 같이 했죠. 자, 그래서 효율적인 문명을 창조하는 종족은 타 종족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렸어요. 그래서 자원과 부를 우선적으로 점유하는 결과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제1의 물결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제1의 물결. 수만 년 동안 우리 이제 수렵이라든지 채취 방식의 생산 방식과 이제 이동식 생활 방식, 이동을 했었죠. 그래서 3,000년에서 4,000년 전에 농경 기술이 발전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정착 생활과 이제 농경 문화로 형성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농경 문화로. 그래서 농경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국가와 어떤 민족들은 융성을 했고 그렇지 못한 국가와 민족들은 몰락을 했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제2의 물결이죠. 제2의 물결. 이제 농경 사회에서 어디로? 이제 산업 사회, 공업 사회로의 이전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200에서 300년 전에 이제 산업혁명은 이 공업 기술의 발전들을 가져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업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선진 공업국으로서 대량 생산과 무역의 주도권들을 가지고 세계 중심의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제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제3의 물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식 정보화 사회다라고.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디지털이라든지 인터넷 기술들의 발달들로 고도의 지식 및 정보의 힘이 지배하는 지식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식 정보화는 6T로 대표돼요. 6T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 의학, 바이오, 문화산업, 환경산업, 우주항공산업, 나노기술의 발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제4의 물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엘빈 도플러는 21세기 들어서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온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우리 이제 뭐 제3의 물결 많이 들어보셨죠? 제4의 물결. 그렇죠? 2001년에
미국의 게놈 지도를 공표함으로써 촉발된 정보통신과 바이오의 결합, 그래서 융합의 생명공학을 축으로 하는 게놈 혁명이 시작이 됐다. 이제는 IT와 BT가 결합을 하는 이런 이제 제4의 물결의 시대다. 자, 이것과 우리가 이제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것들 어디서 이제 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이제는 AI 시대의 변화들, 이제 게놈 지도라고 하는 것들로 만들어지면서 IT와 BT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수렵 채집하다가 농경사회로, 농경사회에서 공업사회로, 이제는 지식사회로, 여기는 개놈사회로 이 변화들을 꾀하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러한 흐름들,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아이디어로서 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시사회에서는 힘의 근원이 근력이에요. 근력. 노동, 육체적인 거죠. 육체적인 것들. 근력들. 개인의 근력이에요. 대부분 개인의 근력. 상류 계급은 이제 무사층들, 이제 사냥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사냥 기술들, 자급자족, 권력자 중심이었다라면은 이제는 농경 사회로 변하게 되어지면서 힘의 근원이지 토지에 토지. 자, 토지, 이 농경 사회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힘의 근원이 토지예요. 토지이기 때문에 땅을 뺏으려고 하는 전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여기서도 질문해야 되겠죠. 교수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들은 뭔가요? 바로 이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제 서구 열강들의 이제 어떤 노력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을 넓히는 거죠. 왜? 잠시 뒤에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농경사회는 이제 토지, 지주들이죠. 그래서 경작 기술들이요. 우리나라 이제 경작 기술도 굉장히 발전했었죠. 그래서 뭐 이제 농사 기술들, 특히 이제 농기구들의 발전들이 굉장히 이제 큰 역할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산 방식들 누가 합니까? 우리 이제 대장간에 있는 뭐 대장장이라든지 이제 장인들이 제조를 하죠. 그래서 농민 중심의 사회였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농경사에서 사농공상, 사농, 선비 다음에는 농민이 있었어요. 농민. 자, 산업사회로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자본이죠, 자본. 자본이 중심이에요. 자본의 중심. 자, 처음에는 지중해 중심에서의 자본,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해 시대에서의, 대서양 시대에서의 자본, 지금 이제 뭐 태평양 시대의 자본의 형태들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 자, 이제 상류 계급은 이제 자본가, 이제 뭐 부르주아. 그래서 이 산업사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대량 생산의 체계로 가요. 소품종을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활로 개척을 위해서 제국주의 중심의 형태들로 변화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한 나라의 영토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땅을 밟고 있는 곳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토를 자꾸 이제 넓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제 뭐 서구 열강들이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아시아든 식민지화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산업화로 인한 이런 이제 부산물들을 판매하거나 판매처라든지 원료 수급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던 현상이다. 그래서 언론 중심이었고요. 사회 여론은. 자, 그러면서 이제 변화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정보화 사회로 이제 오게 되죠. 힘의 근원이 뭡니까? 정보예요. 정보. 자, 정보를 근간으로. 자, 여러분들 정보를 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일상적으로 매번씩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일 접해요. 어디에 접할까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라든지 뭐 다음이라든지 여러 이제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네이버 지식인 이런 거에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린 지식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식인에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뭐 백과사전이나 사전적인 의미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든지 어떤 이제 상황들을 좀 더 찾아보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남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갖게 되어지는 객관적인 어떤 지식과 기술들을 익히셔야 되는 시대다. 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포털 사이트들을 모든 정보들 다 오픈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레포트를 하나 쓸 때에도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은 그 레포트들이 누군가가 써놓은 레포트를 올려 있잖아요. 근데 그 레포트들을 독점하고 있는 하나의 정보죠. 데이터 정보들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기업에서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재화로서 교환을 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정보를 사는 시대예요, 이제. 레포트 하나 쓰려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여러분들 사서 보시잖아요. 보실 때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 이러한 정보들을 사는 시대.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정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보 기술자, 정보 기술, 그리고 이제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소량 생산하는 시대. 다시 이제 언론 중심입니다. 이제는 개념 사회가 되어지면서 힘의 근원은 BT, 그리고 이제 BT 기술자, BT 기술. 자, BT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바이오잖아요. 여기서 인간의 어떤 이제 생명과도 직접적 연관이 되어질. 자, 우리 요즘에 뭐가 있어요? 코로나. 요즘에는 또 뭐 코로나라고 하는 거고 뭐 코비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코비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게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몇 월 달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시련을 겪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들이 뭡니까? 바로 이제 BT죠, BT. 인간의 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했었다라면 이제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BT 생산자 중심의 시대로 좀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변화상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날로그 사회하고 좀 구별을 해볼 수 있죠. 아날로그 사회는 라인 워크, 우리 디지털 세계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그래서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제 프로 중심. 신뢰와 능력에서 이제는 신뢰와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지만 신뢰와 능력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제는 물리적 도축이라든지 생산자 대의민주주의에서 벗어나서 사이버 공간 접촉이라든지 소비자 중심으로 좀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이제 이성적 사고, 엘리트 문화였다라면은 이제는 감성이죠. 감성. 많이 들어보셨죠? 감성. 그래서 이제 문화 산업이 특히 용성하는 시대가 바로 이제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K컬처, 그죠? 우리 이제 K팝, 이제 뭐 K푸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제는 노래가 알려졌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K푸드라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음식만큼 각양각색으로 만드는 게 없을 거예요. 특히 저는 그 중에서 하나 꼽자면은 찌개와 국문화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가도 그렇게 국문화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죠. 뭐 어떤 채소를 넣고 된장을 넣고 또 베이스가 간장이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여러 베이스가 있다라 베이스에 들어가는 중요한 소스가 있다라면 수십 가지, 수천 가지의 뭐 수천 가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가지의 뭐 국의 종류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재료들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이런 국문화,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국문화, 뭐 찌개 문화,
찌개 문화 예전에는 뭐 숟가락 들이대가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먹던 시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앞접시 하나씩 놓고 이제 떠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사회로서의 폐해로 나타났던 어떤 이제 각자 밥을 먹고 요즘도 뭐 혼밥족이 뭐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새로운 트렌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밥이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이제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나물 종류? 무침들이죠. 뭐 콩나물도 무쳐 먹고 뭣도 무쳐 먹고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굽거나 튀기거나 해서 먹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살짝 데치거나 아니면 생으로 좀 소스를 곁들여 가지고 먹는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K푸드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이게 좀 집중해서 이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창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도소매 숙박업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창업하는 게 요즘 뭐예요? 커피숍이에요. 누구나 다 먹으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공급이 너무 많아졌어요. 희소성이 이제 적어졌죠 이제.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치킨 또는 이제 피자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는 이런 음식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이의 감성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변화를 줘야 돼요. 곧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조금 더 진보화시키는 거죠. 진일보하게 바꾸어서 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말고 해외로도 자꾸 이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해외 나가시면은 스시라고 하는 음식, 일본의 음식들은 전 세계화 되어져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공감과 일반화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다. 그렇죠? 중국의 문화도 그렇잖아요. 중국의 어떤 음식 문화, 일본의 음식 문화 전 세계화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도 전 세계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출을 하실 때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환경들을 보는 것이고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이제 경제 범위가 제한적이고 식물 재화 중심이었다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이제 확산성과 경쟁 격화, 곧 복잡성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가상성으로 가상 재화들이 유통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의 예가 이제 뭐 비트코인과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대로 이런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로 이제 변화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기업 경영의 환경이 변화하는 이제 기업이 속한 어떤 이제 사회의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양식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돼요. 이와 관계되어지는 스테이크홀더, 곧 이해관계자들, 집단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런 이제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이해관계자가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현상과 기준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면밀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라고 누구를 관점으로 누구를 관점으로 누구에게 이로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경제 시대죠. 그리고 이게 디지털화사회, 지식사회라는 얘기예요. 자, 곧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관념을 깨자. 고정관념을 깨자. 저도 이제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자. 또 하나의 표현은 역설적으로 생각해보자.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든지 환경들은요, 뭐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혼합이 이루어져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단점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 바로 고정관념을 깨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우리 이제 포스트 캐피탈리즘입니다. 제품의 표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방화가 되어져야 돼요. 자, 자금의 표준화, 업종별 국가별로 해서 이제는 글로벌화로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되고, 또 정보의 표준화, 그래서 IT 혁명 기술과 이제 생산 프로세스의 변화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하는 변화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버든서의 이제 실험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파리와 꿀벌을 깜깜한 병에 넣은 후에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위쪽에 구멍을 이제 통해 가지고 불빛을 주었을 때 꿀벌과 파리 중 어느 쪽의 생존율이 높은지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 꿀벌은 밝은 곳이 출구라는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위로만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근데 반면에 파리는 빛의 논리를 무시하고요. 날아다니다가 2분이 못 되어 탈출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우리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을 제약하고 이런 논리가 탐색을 지배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현대 조직에 있어서 수단이 목적에 묶이고 행동이 통제가 되는 일들의 타파가 중요해지고 있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과거의 논리는 지워라.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시대 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깨고 다시 만들고 깨고 만들고 깨고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업의 형태들은 이렇게 변화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피라미드, 수직 구조였어요. 지금은 이제 플랫, 수평 구조예요. 수평 구조. 대규모 조직이었다면 이제는 소규모 조직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는 형태. 자, 소품종 대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우리 어떻습니까 요즘에? 리미티드. 여기 열광하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굉장히 열광하잖아요. 뭐예요?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그리고 품종을 다품종. 많은 사람들의 기호가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연공과 능력주의였다면 이제는 능력주의와 창의성 위주로 변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이제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벤처 기업들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벤처 창업의 영역은 이런 모든 영역을 좀 뜻하게 되어져요. 모든 영역을. 그래서 벤처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경영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학문이라든지 실천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지향하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며 성취지향적인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배양하는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요. 창의성이 바탕을 둔 사업 기회의 발견과 기회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수행할 인력과 그래서 기술 경영, 재무 회계 및 벤처기업의 마케팅 영역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제품 및 기술 시장의 시장 진입, 성장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우리가 이제 전략 수립과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사업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학습이 필요하다. 자, 이것과 함께 우리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까지 글로벌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코로나에서도 잘 보셨잖아요. 중국이라고 한 지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지만 사람들의 이동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동양사는 서구의 사람들이 가장 잘못된 과정이 뭐냐면 서구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만 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끼리 이 논리가 가장 중요하고 정확하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보면 동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를 왜 쓰냐? 혐오다, 혐오스럽다. 인간과 인간,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구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동양에 있는 국가들은 정말 잘 마무리가 되어지고 아직 마무리가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소강 상태, 더 이상 많이 크게 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서양은 미국, 그렇죠, 뉴욕 엄청 어마어마하죠.
뭐 이태리, 스페인 이런 마스크 하나만 보더라도 마스크에 대한 무지, 어? 자기들이 가져왔었던 어떤 논리의 이 비구조화가 만들어낸 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산업은 또 따로 있고요. 기존의 어떤 산업들, 기존의 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쇠퇴하는 산업들이 많아지고 있죠.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치명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